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며칠 비가 오다가 어제부터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랜만이죠.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가격대별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또 간지 모르겠지만 그간에 좀 변화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거래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딱 3월 달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분양권들과 입주권들이 거래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래된 내역도 엄청 많았지만 단지 자체도 27개 단지로서 상당히 많았었고요. 한두 개씩 거래된 것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사역 금호 올림 센트럴은 한 달 동안 30건이 무려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웠던 단지였죠. 대구역 오페라 W 같은 경우에도 2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은 거래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거 그만큼 뜨거웠고 적어도 지금 어쨌든 실거주자분들이 달려드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실거주 만족도만큼은 잘 충족시켜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단지들 중에서 눈에 띄는 입지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막연히 우리가 싸다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4억대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 신축 분양권들 중에서 비싼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 입지에 알맞는 가격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분명 눈에 띄는 입지 혹은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한 5개 정도가 일단은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2가지 단지 더샵 수성 라크 L와 두려역 자이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두리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분양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성적이 분양가라든지 당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엄청 잘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미분양이라는 것은 또 변함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할인 분양은 없다 치더라도 계약을 하면은 몇 천만 원 상당의 어떤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할인 분양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그냥 그대로 계약하는 식으로 할 텐데 지금 거래된 것은 입주권으로 보여지죠.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낮은 금액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일 거다. 사실 그래서 이게 합계 금액이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거는 이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공사비 상승을 어떻게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억대 거래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지였던 더샵 수성 라크 L 같은 경우에 분양가는 5억 정도 수준이긴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4억대 수준에 나오는 게 맞을까? 지금 최저가가 저층이 5억 8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억 9천, 6억대 이상의 매물이 이제 대부분인 상황인 건데 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에가 4억 8천 대에서 거래가 하나 되었었고, 자, 그리고 저번 달에 4억 9천 거래도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5억 초반 거래도 꽤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정말 직전이죠.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4억대 거래됐다라는 게 정말로 이 집주인들이 급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어떤 특수관계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4억대 후반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면은 다른 아파트들을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요 2가지 아파트는 비록 4억대 거래되긴 했지만은 단순히 찍히는 금액 이상의 훨씬 많은 금액을 좀 납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또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는 일단은 참고 정도로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단지는 감삼동에 있는 죽전역 화성파크들이, 자, 그리고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힐스테이트, 마지막으로 평리동에 있는 평리반도 유보라 센텀입니다.
자, 요 세 개가 그래도 아까 전에 20개 이상의 단지들 중에서는 가격 대비 입지들이나 아니면 뭐 상징성 같은 것들이 좀 괜찮은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죽전역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뭐 비수송구 대장급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리브 스카이가 입주장을 거치게 되면서 가격이 7억대 이상으로 안정화가 되었고, 사실 이제 빌리브 스카이는 감삼동에 있는 주상복합들이랑 경쟁 체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죠. 빌리브 스카이는 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삼동에 들어오고 있는 주상복합들이 이제 좀 입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럴 때가 가장 피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건데, 요 안에 있는 수많은 단지들은 죽전역에 대한 접근성이나 혹은 장동초등학교, 학원가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 5억대 이상을 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흔들린다라면 좀 싸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4억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은 저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럴 거면은 확실히 좀 뷰가 나오는 고층을 중심으로 우리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당장 가능한 매물들은 죽전역 화성파크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대수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작년 10월 말부터 입주를 해서 올해 초에는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아직 팔고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5억 아래 수준에서 뭐 층수가 아주 좋은 곳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고 뭐 절충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여기도 지금 이제 해링턴이 하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요 자리까지 다 채워지게 되면은 사실 이런 블럭들이 전부 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좀 같이 지켜봐도 되는 곳들이다 라고 보았을 때,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니까 뷰를 최우선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감삼동은 아니고 죽전동이지만 이 죽전역 바로 위쪽에 빌리브 메트로뷰도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곳들도 4억대 좀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좀 저층의 느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협상을 잘 진행해 볼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죽전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살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리동이라고 보았을 때 평리동에도 지금 엄청 많이 흔들리죠. 서대구 KTX 영무 예다움부터 시작을 해서 서안 이다움이라든지 혹은 화성파크 드림 2개 단지도 이제는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매물 경쟁이 좀 극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입주장도 너무 많이 겹쳐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대구 평리 뉴타운은 지금이 최악의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선호될 만한 아파트를 싼 가격에 노려주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평리 프루지오가 상징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인프라가 좋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상권, 학원가 이런 거 잘 형성되어 있고, 서구청, 경찰서, 도서관, 그리고 초중고가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게 이 일대에서는 또 가장 상징성이 큰 대장 아파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뭐 사실 입주장까지 갈 것도 아니라 지금도 매물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동층수를 잡기 위해서라면 그 매물을 팔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까지 다 잘 비교를 해봤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뭐 6, 7천 기본이게 되는 건데, 중간에 뭐 조금씩 올리는 거 봐서는 문의가 있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4 타입도 저층 기준으로는 뭐 3억대 찍히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이 시기는 우리가 좀 확실한 물건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4억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억대 초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물을 사더라도 사실 5억대 밑에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대체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 유보라 자체가 워낙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옆에 있는 단지들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파트는 대구역 힐스테이트입니다. 태평로는 워낙에들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자면 도원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좀 선호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지역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광역교통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대구역 힐스테이트도 충분히 좋은 단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대구역 오페라 W부터 이제 관심도가 아주 많아서 거래량이 또 많이 상승을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 차례로 달성공업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대구역 힐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좀 따라올 입장인 건데, 이것도 지금 많이 흔들려서 마이너스 P가 극심하고 5억대 밑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신축일 때가 가장 각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 거를 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3년, 5년만 지나면은 또 신축의 어떤 번쩍임은 분명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이제 입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교통합군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우리 대구에서 괜찮은 입지가 어디냐, 이런 정리부터 사실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 안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분양권은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는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입지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모든 시세들을 같이 살피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요소, 어디가 좋은 입지이고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무엇인가, 이 정도까지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개가 넘는 단지들 중에서 3개 단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우선순위를 잡아보자라면 죽전역이나 태평로 이런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리동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더샵 수성 라크에르 이런 것들도 5억대로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긴 하지만은 정말 4억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기회는 또 없는 거겠죠. 본인이 이제 생활 반경 주변 혹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주변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니까 인접해 있는 곳들 먼저 천천히 한번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더 힘을 내면 또 주말이 올 거니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